안녕하세요. 보는 재미에 즐거움이 있는 유튜브 JMTV의 호스트 이성기입니다. 네, 여러분, 청주 출신의 예관 신규식 독립운동가를 아시나요? 네, 오늘 예관 신규식 선생님의 그 유적지 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동진 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그 답사를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님 한 분 지금 오셨어요? 김일 교님 한 분 지금 오고 계시다니까 오시는 대로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여기서 간단한 의식을 진행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예관 신규식 선생 출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맡고 있는 김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차 타시면은 저희가 준비한 정보지가 있어요. 웹자보 그거 하고 뭐 생수 그다음에 기념품도 있습니다. 그거 각자 저기 가이드로서 책무를 충실하게 다하겠습니다. 어제 단비가 왔는데 오늘 소나기 예보가 조금 있긴 해요. 근데 만약에 날이 좋으면 제가 인생을 잘 사는 거고 중간에 소나기가 오면 우리 사무총장이 험하게 사는 거고. 마침 오늘이 6.25입니다. 그렇죠? 6.25인데 혹시 6.25 때 몇 개 나라가 싸웠는지 아세요? 참전 국가가? 16개국이요.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를 너무 몰라요. 6.25 때 참전한 국가가 26개 나라입니다. 이게 사실상 세계대전의 참전국이 57개 국가였는데 그 절반이 참가한 세계대전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것도 생각하고 우리 독립운동도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신규식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독립운동사를 함께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추념해 나갈 건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예요? 뭐? 장호예요? 아니요, 불교에서 받은 법명이에요? 겁니다. 신용호는 신규식의 아버지죠. 그리고 광무양안에 보면 신용호의 집이 16칸짜리 집이에요. 집 규모까지 다 나오는 거지. 여기에 굉장히 컸던 집이었는데 지금은 여기 잘 보면 여기가 지금 대문 흔적이에요. 여기가 대문 흔적이 있고 저기가 이제 이렇게 안채로 살던 곳인데 지금 살면서 덧내가지고서 원래 모습은 크게 없어졌는데 위에 천장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골조 같은 거는 부분 옛날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임시정부 국무총리 예관 신규식 선생 지묘 대국부인 한양조씨 부사 이렇게 해놨죠. 조정환 여사가 신규식 선생 부인이 같이 이제 중국에서 사시다가 신규식 선생이 돌아가시고 여기 보면 요 밑에 상하이에서 같이 살다가 돌아가신 본 아들 상우라는 분이 여기 묘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하이에서 본 자식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가 상하이 뜨고 그러니까 조정환 여사가 귀국을 해요. 귀국해서 여기서 사시다가 나중에 정신이 이상해 와가지고 해방 직전에 돌아가시고 여기 신시고 이 양반이 이제 청주의 외국인에게 세례를 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요. 그게 아마 민노아 쪽일 가능성이 꽤 큰 것 같은데 그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교파에서 여기는 감리교 다르죠. 민노아는 밀러라고 하는데 거기는 북장로죠. 그러니까 그건 아마 종파가 다르니까 다를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 청주서 세례를 받고 서울의 협성신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이제 목사가 돼요. 3.1운동 때 이 양반이 평양의 남대연교회라고 하는데 이제 목사로 근무하던 중에
민족대표 33인의 구성을 보면 16명이 목사고 15명이 천도교고 둘이 불교고 그렇잖아요. 근데 대개가 감리교 목사들이 해요. 그래서 신홍식이 이승훈한테 이제 연락을 받아요. 이승훈이 기독교 쪽 대표였잖아요. 이승훈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3.1운동에 참여를 하는데 이 신홍식 선생이 3.1운동으로 붙잡혀가지고 일본 그 검사나 판사하고 그 신문 기록을 보면 이 양반은 약간 그 답변하는 게 저기 신석구에 비하면 약간 이분은 온화해요. 지난번에 왔다가 이 신정식 소유의 필지가 꽤 여러 필지예요. 여기를 포함해가지고 이 주변이 거의 신정식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살았던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그 신규식 동생 뭐 이거하고는 전혀 이제 무관한 별개의 뿐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좀 전에 간단히 제가 그 국적 문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국적이 없는 게 아니고 호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이제 해야지 되죠. 앞으로 좀 더 오셔요. 이리 더 오셔요, 이쪽으로. 이미 일단 다 전문가 선생님들만 다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단재 선생님이 이골에서 생활했던 시기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곳에서 7살서부터 그러니까 성균관 입학하기 전까지거든요. 19살까지 그때 이곳에서 생활을 주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에서 다시 공부 다 끝나고 나서 관리가 되지 않고 이곳에 내려오셔가지고 교육을 하세요. 애국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신규식 선생님과 신배구 선생님과 함께 문동학교 산동학원에서 교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관들. 그게 몇 년도예요? 1901년? 그때인 것 같죠? 8년이에요, 1년이에요. 여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오래된 일이고 길어요. 그래서 아주 짧게만 얘기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한 지가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70이 넘어서 이렇게 이제 늙어가는 거라서 중요하고 자잘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1969년도쯤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61년에 5.16 그 쿠데타 하고 나서 제일 그 세력이 강력할 때, 박정희 세력이 제일 강력할 때, 그때 문공부 장관 하시는 분이 신배구 선생이 아들 신범식 선생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문중의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선양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까 봤던 거기에 비석도 세우고 신홍식 선생, 그리고 여기 이제 사당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하고의 그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폄훼하거나 뭐 이렇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저희는 단재 선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교육자이기도 하고 언론인이기도 하고 사학자기도 하고 뭐 아주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그냥 그거를 얘기를 하라고 하면 저는 교육가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자로서 어떻게 했다. 자기의 연구 실적도 정말 탁월한 연구 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고사상 이두문 명사 해석법 뭐 이런 것들도 정말 탁월한 논문이에요. 다른 사학적인 그 역사학의 그 지평을 넓힌 거 뭐 이거 참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도 물론 공부를 하지만 그런 그 교육자로서의 삶 같은 것들이 조명이 다시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가 그 전에 저쪽에 이제 좀 작은 묘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은 이제 집안의 문제로 좀 복잡해요. 설명하기도 굉장히. 여기다가 세웠는데 저도 좀 비석을 상세히 보니까 1988년에 세웠는데요. 신배구 기념사업회가 있었네요. 신배구 기념사업회장이 이가문이래. 고령신가 중에 네? 신배구 기념사업회만 말씀하신 신범식 장관 때문에 유일하게 신배구 선생만 발굴한 그 신배구 기념사업회장이 이강훈 선생, 그 애국지사, 생존 애국지사인데 88년도에 이제 이강훈 선생이 직접 이걸 쓰셨네요. 네, 제가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1일이고요. 이곳 청남대 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4월 30오픈이 돼서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어로보로 보는 임시정부 행정수반해서 우리 초대 대통령 운암 이승만 뭉치면 살고 펴지면 죽는다 이렇게 여러 남기신 어록들이 여기 들어오는 여러분을 맞이하고 운암을 있습니다. 미국으로 데려가서 유학을 시킨 사람 중에 하나가 그 Y 초창기 운동을 했던 신흥우 선생님입니다. 신흥우는 의친왕을 5년간 미국 모시고 갔다가 의친왕 국내로 들어왔고 본인은 남아서 미국 사회의 한인교포들을, 그래서 운암은 Y와 기독교와 신씨 장학금으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색이 좀 맞고, 또 하나는 교수님 말씀처럼 왜 외교와 법무를 맡겼냐면 운암이 이승만 대통령이 추구했던 외교론이 예관심익 선생도 무장론 계몽론보다는 외교론 쪽에 많이 맞아서 운암이 마지막 갈 때도 한국 콜에 나와 있지만 예관에게 맡긴다. 그래서 신흥무란 분이 연결고리로 하면 이 지금 고령 산동신가 중에서 이렇게 본인들의 문중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조선의 여러 기독교 자제들이나 똑똑한 분들을 영천학교에 끌고 올라갔던 자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추 해석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연구자가 아니라 나중에 좀 교수님이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게 제가 쓰겠습니다. 덕분에 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청주청원이 통합되기 전에 당시 이제 청원 군수였던 변종석 군수께서 청원 출신의 독립운동가 중에서 대표적인 분들의 좀 상을 만들어 세우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좋겠느냐 하시길래 독립운동가를 그 품격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죄송한 말씀이긴 하나 그것이 어차피 또 국가에서 정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니 일단은 그거에 따라서 독립장 이상으로 이렇게 모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청원군 출신 7분인데 요게 이제 다 지금 행정구역으로 청주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쪽서부터 보면 맨 저쪽이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이 신석구 선생입니다. 굉장히 저분이 아주 강한 분인데 저분이 젊었을 때 좀 침 좀 뱉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분 저 자서전에 보면 굉장히 젊은 시절 내가 방탕하게 컸다 그렇게 본인이 썼어요. 그런데 저분도 일찍이 이제 세례를 받고 목사가 돼, 저분도 감리교회예요. 목사가 돼서 서울 수표동교회에서 이제 시무를 하고 있었어요. 수표동교회에서 시무를 하고 있는데 감리교회에서 민족대표로 참가하라 하고서 이제 전가를 받고 저분이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한 거가 그대로 이제 그 자서전에 실려져 있는데 고민의 내용인즉슨 내가 교역자인데 정치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게 이게 종교인으로서 옳은 자세인가 그걸 먼저 번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기독교 목사인데 천도교나 불교와 같은 다른 종파와 같이 무엇을 한다는 게 이게 또 옳은 건가 이 두 가지를 번민을 하면서 자기가 매일 새벽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대. 그 자서전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뭐냐면 지금 나라를 잃어가지고 이 모양이 됐는데 네가 그거 지금 사치스럽게 그거 고민할 때냐? 나서서 하라.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가 민족 대표로 참가했다. 본인이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근데 저으로는 민족 대표들의 그 체포 후에 그 신문서, 답변서를 읽어보면 가장 통쾌하게 대답을 하는 분이에요. 그 일본 판사가 지금 니들 이거 만세 부른다고 독립이 될 것 같냐? 하고 아주 그 조롱조로다가 물으니까 저 양반이 뭐라느냐 하면 모든 일이 한 번에 되는 거 너 봤냐? 우리 마태복음에도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갖고 얘기해요. 마태복음에도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야만이 그게 수많은 열매를 열리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이 돼서 내가 썩어 없어지면 그 뒤에 내 후손들 때에 와서 또 만세 부르고 해서 우리는 끝내 이겨낼 거다. 그걸 이제 저는 파종론이라고 그랬어요. 파종론의 입장에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판사도 처음에는 조롱하다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뭐 마태복음 5장 몇 절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니까는 일본 판사도 입을 다물어요. 그 다음에 또 일본 판사가 저 신석구 선생한테 뭘 조롱하느냐 하면 너들 암만 그래 봐야 우리 일본이 승인하지 않으면 너희들 독립은 될 수가 없어 하고 또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저분이 또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입만 열으면 문명국가를 자처하는 놈들이 남의 나라 침략해가지고 억압하고 식민지 삼으면서 이게 무슨 문명국가냐. 이걸 풀어주는 것서부터가 너희들이 문명국가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또 야지 놓다가 또 입을 딱 다물어 버리고. 근데 저분이 굉장히 하여튼 강렬하게 그 논쟁을 해요. 한 10년 전에 우리 기독교에서 일제강점기 목사의 친일과 항일이라는 캐리커처 전시회를 했어요. 그 캐리커처 전시회를 했는데 대표적인 친일 목사와 대표적인 항일 목사 두 분의 캐리커처를 대비해 전시했는데 대표적인 항일 목사로 저분.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사람이 바로 우리 지역 출신 예관 신규식 선생입니다. 아시는 분들 뭐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 훌륭하신 분이 우리 지역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요. 그분이 돌아가신 지 올해 100년입니다. 100주년 되는 해인데요. 올 9월 25일 날 순국 100주년 기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 강좌라든가 답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살면서도 정말 우리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그런 업적을 이루신 예당 신규식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이렇게 답사였고요. 또 이러한 그 선조들의 그러한 그 애국 애족 정신을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오랫동안 유지하고 또 확산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그 국가적인 비극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또 이 100주년을 맞아서 꼭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주민자치원로회 상임회장 주재구입니다. 외관 신규식 선생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오늘 외관 신규식 선생님 유적지하고 또 이렇게 선조들이 있던 청남대 또 애국지사 7분의 의상 왔습니다. 와보니까 우리 민족의 위대한 분들이 특히 우리 충북에 많은 분들이 계셨다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우리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후손들한테 대한민국의 소중함과 우리의 민족의 의를 전파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회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과 시민들도 우리 100주년 기념사업회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함께 받들도록 함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오늘 답사하면서요 정말 반성 많이 합니다. 청주 시민으로서 너무 우리 예관 신규식 선생님께 참 죄송해요. 네, 조선을 개국을 설계함에 있어서 정도전이 큰 역할을 했다면 임시정부를 설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조금만 더 이렇게 오래 사셨다면 우리가 더 이렇게 안정된 나라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제가 오늘 느낀 점입니다. 여러분들 예관 신규식 선생님 우리 독립운동가 우리
청주 시민, 나아가 충북 도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독립운동가를 같이 추모해주고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